我が輩は 猫である. 나는 고양이다. 나츠메 소세키. 逆上の説明はこのくらいで十分だろうと思うから、これよりいよいよ事件に取り掛かる。열 오르기의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 지금부터 드디어 사건에 착수한다. しかし、すべての大事件の前には必ず小事件が起こるものだ。 그러나 모든 대형 사건 앞에는 반드시 작은 사건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大事件のみを述べて小事件を逸するのは古来から歴史家の常に陥る弊頭である。 큰 사건만을 말하고 작은 사건을 놓치는 것은 예로부터 역사가가 항상 빠지는 배단이다. 主人の逆上も小事件に遭うたびに一層の激甚を加えてついに大事件を引き起こしたのであるからして 주인의 열 오르기도 작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한층 더 극심해져서 마침내 큰 사건을 일으킨 것이니 幾分かその発達を順序立てて述べないと主人がいかに逆上しているか分かりにくい。 어느 정도 그 발달을 순서대로 말하지 않으면 주인이 얼마나 열오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分かりにくいと主人の逆上は空明に帰して世間からはよもやそれほどでもなかろうと見くびられるかもしれない。 알기 어려우면 주인의 열 오르기는 허명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설마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얕잡아 볼지도 모른다. せっかく逆上しても人からあっぱれな逆上と謳われなくては張り合いがないだろう。 기껏 열이 올라도 남들이 멋진 열 오르기라고 칭송하지 않고서는 보람이 없을 것이다. これから述べる事件は対象にかかわらず主人にとって名誉なものではない。 지금부터 말할 사건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주인에게 명예로운 건 아니다. 事件そのものが不名誉であるならば、せめて逆上なりとも証明の逆上であって、決して人に劣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ておきたい。 사건 그 자체가 불명예스럽다면 하다못해 열 오르기라도 진짜 열 오르기이니 결코 남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다. 主人は他に対して別にこれといって誇るに足る性質を有しておらん。逆上でも自慢しなくては他に骨を折ってかきたててやる種がない。 주인은 남에게 이렇다 할 특별히 자랑할 만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열 오르기라도 자랑하지 않고는 달리 애써 써줄 거리가 없다. 楽雲館に群がる敵軍は近日に至って一種のダムダム弾を発明して10分の休暇もしくは放課後に至って盛んに北側の空き地に向かって砲火を浴びせかける。 나군간에 몰려드는 적군은 근일에 이르러 일종의 덤덤탄을 발명하여 10분의 쉬는 시간 혹은 방과 후에 이르러 치열하게 북쪽 공터를 향해 포화를 퍼붓는다. このダムダム弾は通称ボールと唱えて、すりこぎの大きなやつを持って任意これを敵中に発射する仕掛けである。 이 덤덤탄은 통칭을 볼이라 칭하며 나무 방망이 큰 놈을 가지고 임의로 이걸 적중해 발사하는 장치이다. いくらダムダムだって楽雲館の運動場から発射するのだから書斎に立てこもってる主人に当たる気遣いはない。 아무리 덤덤이라도 낙운간 운동장에서 발사하는 것이니 서재에 틀어박혀 있는 주인이 맞을 염려는 없다. 敵といえども弾道のあまり遠すぎるのを自覚せんことはないのだけれど、そこが軍略である。 적이라 해도 탄도가 너무 먼 것을 자각 못하지는 않지만 그 점이 전략이다. 旅順の戦争にも海軍から間接射撃を行って偉大な功を奏したという話であれば、空き地へ転がり落ちるボールといえども相当の効果を収めぬことはない。
여순 전쟁에서도 해군이 간접 사격을 해 위대한 공을 세웠다는 얘기라고 하니 공터에 굴러떨어지는 볼이라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건 없다. 이왕이야 이빠츠 오쿠르 타비니 소군 치카라와 왔을 때 와 또 이카쿠세이 나이온조 이다스니 오이테오야 데아르. 하물며 한 방을 보낼 때마다 전 병력을 합쳐 와 하고 위협적 큰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는 말이다. 슈징와 교슈쿠노 객가として手足に通う血管が収縮せざるを得ない。 주인은 위축의 결과로 손발에 지나는 혈관이 수축할 수밖에 없다. 한몬노 격구 소코이라오 마호츠이테이루 치가 사카산이 노보루 하즈である. 번민 끝에 그 근방을 헤매고 있는 비가 거꾸로 치밀 것이다. 敵の計りごとはなかなか巧妙と言ってよろしい。昔ギリシャにイスキラスという作家があったそうだ。 적의 계략은 꽤 교묘하다고 해도 좋다. 옛날 그리스에 아이스킬로스라는 작가가 있었다고 한다. この男は学者作家に共通なる頭を有していたという。 이 남자는 학자 작가와 공통된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我が輩のいわゆる学者作家に共通なる頭とはハゲという意味である。 내가 말하는 학자 작가에게 공통된 머리란 대머리라는 뜻이다. なぜ頭がハゲるかといえば頭の栄養不足で毛が成長するほど活気がないからに相違ない. 왜 머리가 벗겨지느냐 하면 머리의 영양 부족으로 털이 자랄 만큼 활기가 없기 때문인 게 틀림없다. 学者作家は最も多く頭を使うものであって大概は貧乏に決まっている. 학자 작가는 가장 많이 머리를 쓰는 자로 대개는 가난하기 마련이다. だから学者作家の頭はみんな栄養不足でみんなハゲている. 그래서 학자 작가의 머리는 모두 영양 부족으로 모두 대머리이다. さてイスキラスも作家であるから自然の勢いハゲなくてはならん。 彼はつるつる全たる金冠頭を有しておった. 그런데 아이스킬로스도 작가니까 자연의 추세로 대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는 반들반들한 금귤머리를 하고 있었다. ところがある日のこと、先生例の頭によそ行きも普段着もないから例の頭に決まってるが. 그런데 어느 날의 일, 선생의 그 머리에 나들이용도 평소용도 없으니까 그 머리가 당연한데. その例の頭を振り立て太陽に照らしつけて往来を歩いていた. これが間違いのもとである. 그 머리를 치켜들고 태양에 비추며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게 실수의 원인이다. ハゲ頭を日に当てて遠方から見ると大変よく光るものだ。高い木には風が当たる。光る頭にも何か当たらなくてはならん。 대머리를 햇볕에 쬐어 멀리서 보면 아주 잘 빛나는 법이다. 높은 나무에는 바람이 닿고 빛나는 머리에도 뭔가 닿아야 한다. この時イスキラスの頭の上に一羽のワシが待っていたが、見るとどこかで生け捕った一匹の亀を爪の先に掴んだままである. 이때 아이스킬로스의 머리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고 있었는데 보니까 어디선가 생포한 한 마리 거북이를 발톱 끝에 움켜쥔 채이다. 亀すっぽんなどは耳にそういないが、ギリシャ時代から硬い甲羅をつけている。いくら耳でも甲羅付きではどうすることもできん。 거북이 자라 등은 맛있는 게 틀림없으나 그리스 시대부터 단단한 등딱지를 달고 있다. 아무리 맛있어도 등딱지를 달아서는 어떻게도 할 수가 없다. エビの鬼柄焼きはあるが、亀の子の甲羅には今でさえないくらいだから、当時は無論なかったに決まっている。
새우를 껍질째 구운 건 있지만 거북이 새끼의 등딱지 삼기는 지금도 없을 정도이니 당시에는 물론 없었을 것이다. 사스가노 와시모 쇼쇼 못해야 맛있다 오리까라 하루카노 게까이니 피카또 히카타 모노가 아루. 대단한 독수리도 좀 주체할 수 없을 마침 그때 저 먼 하악에 반짝 빛난 게 있다. 소노토키 와시와시 메타 또 못다. 히카타 모노노 우에 가메노코 오토시다 나라 코오라와 마사시쿠 구다케루니 기와 맞다. 그때 독수리는 얼씨구나 하고 생각했다. 저 빛난 것 위에 거북이 새끼를 떨어뜨린다면 등딱지는 분명 부서질 게 틀림없다. 구다케타 또까라 마이오리 때 나카미오 조우다이 수레바 와케와나이. 소우다 소우다 또 네라이오 사다메 때 카노 카메노코 다카이 토코로까라 아이사츠모나쿠 아타마노 우에 오토시다. 부서진 뒤에 내려가서 살을 먹으면 간단하다. 그래 목표를 정해 그 거북이 새끼를 높은 곳에서 인사도 없이 머리 위로 떨어뜨렸다. 아이니쿠 사카노 아타마노 호우가 가메노 코우 요리 야와라카데 아ったものだからハゲはめちゃめちゃに砕けて有名なるイスキラスはここに無残の最後を遂げた. 공교롭게도 작가의 머리가 거북의 등딱지보다 연했기 때문에 대머리는 엉망진창으로 부서져 유명한 아이스킬로스는 여기서 최참한 최후를 마쳤다. それはそうと下しかねるのはわしの猟犬である. 그건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건 독수리의 생각이다. 例の頭を作家の頭と知って落としたのか、またはハゲ岩と間違えて落としたものか。解決しよう次第で楽雲館の敵とこのわしと比較することもできるし、またできなくもなる。그 머리를 작가의 머리라고 알고 떨어뜨린 건지, 아니면 민둥바위로 잘못 알고 떨어뜨린 건지, 해결하기에 따라서는 나군간의 적과 이 독수리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없게 된다. 主人の頭はイスキラスのそれのごとく、またオレキレキの学者のごとくピカピカ光ってはおらん. 주인 머리는 아이스킬로스의 그것처럼 또 역력한 학자처럼 반짝반짝 빛나지는 않는다. しかし六畳敷きにせよ、いやしくも書斎と号する一室を控えて、居眠りをしながらも、難しい書物の上へ顔をかざす以上は、学者作家の同類とみなさなければならん. 그러나 타담이 6장이라도 적어도 서재라고 부르는 한 방을 마련해 좋으면서도 어려운 책 위에 얼굴을 덮어가리는 이상은 학자 작가의 동료로 간주해야 한다. そうすると主人の頭のハゲっておらんのはまだハゲるべき資格がないからで、そのうちにハゲるだろうとはキンキンこの頭の上に落ちかかるべき運命であろう. 그렇다면 주인의 머리가 벗겨지지 않은 것은 아직 대머리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으로 머지않아 대머리가 될 거라는 건 조만간 이 머리 위에 떨어질 운명일 것이다. してみれば、楽雲館の生徒がこの頭をめがけて、例のダムダム眼を集中するのは、作の最も時期に適したものと言わねばならん. 그러고 보면 나군관 학생이 이 머리를 겨냥해 그 덤덤탄 고흥을 집중하는 건 책략이 가장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もし敵がこの行動を2週間継続するならば、主人の頭は畏怖と反問のため必ず栄養の不足を訴えて金冠とも夜間とも瞳孔とも変化するだろう. 만일 적이 이 행동을 2주간 계속한다면 주인의 머리는 두려움과 번민 때문에 반드시 영양 부족을 호소해 금귤로도 주전자로도 구리항아리로도 변할 것이다. なお2週間の砲撃を食らえば金冠は潰れるに相違ない。夜間は盛るに相違ない。どこならひびが入るに決まっている. 여전히 2주간 폭격을 당하면 금귤은 깨질 게 틀림없다. 주전자는 셀 게 틀림없다. 구리 항아리라면 금이 가기 마련이다.
この見やすき結果を予想せんで、あくまでも敵と戦闘を継続しようと苦心するのは、ただ本人たる구샤미先生のみである。이 알기 쉬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적과 전투를 계속하려고 고심하는 건 오직 본인인 구샤미 선생뿐이다. ある日の午後、我が輩は例のごとく縁側へ出て昼寝をして虎になった夢を見ていた。어느 날 오후 나는 여느 때처럼 툇마루에 나와 낮잠을 자며 호랑이가 된 꿈을 꾸고 있었다. 主人にKに肉を持ってこいと言うと、主人がへーと恐る恐るK肉を持って出る。 주인에게 닭고기를 가져오라고 했더니 주인이 내라며 흠칫흠칫 닭고기를 들고 나온다. メーテイが来たからメーテイにガンが食いたい。ガン鍋へ行ってあつらえてこいと言うと、メーテイが왔길래メーテイ에게 기러기가 먹고 싶다. 기러기 전골 가게에 가서 주문해 오라고 하자. かぶの香のものと塩せんべいと一緒に召し上がりますと、がんの味がいたしますと、例のごとくざらっぽくを言うから、大きな口を開いて、うーっとうなって脅かしてやったら、순무절임하고 소금 전병하고 함께 드시면 기러기 맛이 납니다. 하고 여느 때처럼 엉터리를 말해서 큰 입을 벌리고 으르렁거리며 위협했더니, メーテイは青くなって、山下のガン鍋は廃業いたしましたが、いかが取り計らいましょうか、と言った。メーテイ는 창백해져서 야마시타 기러기 전골은 폐업했는데 어떻게 조처할까요? 라고 말했다. それなら牛肉で勘弁するから早く西川へ行ってロースを一斤取ってこい。早くせんと貴様から食い殺すぞ。と言ったらメーテイは尻をはしょって駆け出した。 그렇다면 소고기로 봐줄 테니 어서 니시카와로 가서 등심 한 근을 사와. 빨리 안 하면 내 놈부터 잡아먹겠어. 라고 하자 메이테이는 옷자락을 걷어올려 허리띠에 끼우고 달려나갔다. 我が輩は急に体が大きくなったので、縁側いっぱいに寝そべってメイテイの帰るのを待ち受けていると、 나는 갑자기 몸이 커졌기 때문에 툇마루 가득 들어누워 메이테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たちまちうち中に響く大きな声がして、せっかくの牛も食わぬ間に夢が覚めて我に返った。 호련 온 집안을 울리는 큰 소리가 나서 모처럼에서도 먹지 못한 사이에 꿈이 깨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すると今まで恐る恐る我が輩の前に平伏していたと思いのほかの主人がいきなり高架から飛び出してきて、 그러자 지금까지 조심조심 내 앞에 엎드려 있던 줄 알았던 것과 달리 주인이 갑자기 변소에서 뛰쳐나와 我が輩の横腹を嫌というほど蹴ったから、おやと思ううち、たちまち庭下駄を突っかけて木戸から回って락군간の方へ駆けていく。 내 옆구리를 몹시 걷어차서 뭐야 이건 하는 사이 이내 마당에서 씻는 남학신을 걸쳐 신고 쪽문에서 돌아 락군간 쪽으로 뛰어간다. 我が輩は虎から急に猫と収縮したのだから、なんとなく決まりが悪くもあり、おかしくもあったが、 나는 호랑이에서 갑자기 고양이로 수축했으니 어쩐지 민망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는데, 主人のこの剣幕と横腹を蹴られた痛さとで、虎のことはすぐ忘れてしまった。 주인의 이 사나움과 옆구리를 걷어차인 아픔으로 호랑이는 금방 잊어버렸다. 노진이 주진가 이요이요 시츠바시때敵と 交戦するな 오모시로이 와이 또 이따이노 가만시때後をしたって裏口へ出た. 동시에 주인이 드디어 출진해 적과 교전하는구나. 재밌네. 하고 아픈 걸 참고 뒤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다. 同時に主人がぬすっとと怒鳴る声が聞こえる。見ると聖母をつけた18区になる屈強なやつが一人、四つ目垣を向こうへ乗り越えつつある。
동시에 주인이 도둑이야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린다. 보니까 제모를 쓴 18대는 완강한 녀석이 하나 내목 한 살 울타리를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야, 어서 갔다.と思ううち、かの聖母は駆け足の姿勢をとって、根拠地の方へ伊達天のごとく逃げていく。야, 늦었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 제모는 달리기 자세로 근거지 쪽으로 위타천처럼 달아난다. 슈징과 누스토가 오인이 세이고したので、またもヌストーと高く叫びながら追いかけていく。 주인은 도둑이 매우 성공했기 때문에 또다시 도둑이야 하고 크게 소리치며 쫓아간다. しかし、かの敵に追いつくためには主人の方で柿を越さなければならん。深入りをすれば主人自らが泥棒になるはずである。 그러나 그 적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주인 쪽에서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깊이 들어가면 주인 스스로 도둑이 될 것이다. 全盲す通り主人は立派なる逆上家である。こう勢いに乗じて盗人を追いかける以上は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인은 제대로 열 오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세등등해져서 도둑을 쫓는 이상은 風刺自身が盗人になっても追いかけるつもりと見えて引き返す景色もなく柿の根元まで進んだ。 선생 자신이 도둑이 돼도 쫓아갈 작정으로 보여 발길을 돌릴 기색도 없이 울타리 밑까지 나아갔다. 이마一方で彼は盗人の領分に入らなければならんという間際に敵軍の中から薄いひげを勢いよく生やした将軍がのこのこと出馬してきた。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가 도둑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그 찰나에 적군 중에서 엷은 수염을 미세 없이 기른 장수가 뻔뻔스럽게 출전해 왔다. 二人は柿を境に何か談判している。聞いてみるとこんなつまらない議論である。 두 사람은 울타리를 경계로 무언가談판을 벌이고 있다. 들어보니 이런 시시한 논이다. あれは本校の生徒です。生徒たるべき者がなんで人の邸内へ侵入するのですか? 저건 본교 학생이에요. 학생인 자가 왜 남의 집안에 침입하는 거지요? 야, 모르가つい飛んだものですから。なぜ断って取りに来ないのですか? これからよく注意します。そんならよろしい。 아니, 공이 그만 날아가서요. 왜 양해를 얻어서 가지러 오지 않는 거죠? 앞으로 잘 주의하겠습니다. 그럼 됐어. 竜と孤島の相関があるだろうと予期した交渉は核のごとく三分的なる談判をもって無事に迅速に決了した。 용등 호투에 장반이 있겠다고 예상한 교섭은 이렇게 산문적인談判으로 무사히 신속하게 종결되었다. 主人の盛んなるはただ意気込みだけである。いざとなるといつでもこれでおしまいだ。 주인이 원기왕성한 건 오직 패기뿐이다. 막상 닥치면 언제든지 이걸로 끝이다. あたかも我が輩が虎の夢から急に猫に変えたような感がある。我が輩の小事件というのはすなわちこれである。 마치 내가 호랑이 꿈에서 갑자기 고양이로 돌아온 듯한 모양새다. 나의 작은 사건이란 바로 이것이다. 小事件を記述した後には順序としてぜひ大事件を話さなければならん。 작은 사건을 기술한 다음에는 순서로서 반드시 큰 사건을 이야기해야 한다.